트럼프 2기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인 만큼 국내 증시도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업종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선별해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LNS홀딩스 김성윤 대표, IM증권 이화진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트럼프 수혜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우선 김성윤 대표님께 과거 트럼프 1기 취임 후에 S&P 500 섹터별 수익률 먼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저는 특별히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일단 트럼프 1기 때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미증시 포함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의 이제 무역 분쟁을 일으키기 전에 사실 필요했었죠. 그때 당시 꼭 언젠가는 꼭 누군가 했었어야 되는 그런 스텝이었는데 그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잠깐 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흐름이 다시 좋아졌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1년 중에 트럼프 1기 때 가장 높았던 이제 상승률을 보였던 섹터는 역시 이제 IT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41.2% 정도 이제 크게 좀 많이 올랐었던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았었던 섹터가 어디였냐면은 이제 금융 섹터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2기 때도 똑같은 스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여러 가지 규제를 좀 많이 없애주면서 그때 사실 되게 트럼프 1기 때 되게 그 미국에서 이제 금융 계통에서 일하기에는 특히 M&A 계통에서 일하기 되게 편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좀 만들어지고 뭐만 하면은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 법안을 갖다 들이밀면서 힘들게 만들었었는데 그런 규제안들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이번에도 좀 기대가 되는 만큼 1기 때도 사실 상승률이 27.7%에 달하는 정도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년 내에 또 가장 또 이제 세 번째로 거의 두 번째 이제 금융 섹터와 비슷한 상승률인데 26.7%를 보였던 이제 헬스케어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쪽과 좀 접목이 좀 많은데 그 얘기 잠시 후에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섹터가 IT, 두 번째가 금융 섹터, 그리고 세 번째가 헬스케어였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2기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붉은색으로 트럼프의 일종의 상징색이죠. 오늘은 좀 깔맞춤을 하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1기 때 따져보니까 S&P 500 내에서 IT, 금융, 헬스케어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국내 증시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렇게 세 개의 섹터가 조금 유망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 1기 때를 돌려다보면?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똑같이 이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너무 짧게 갔네요. 일단 IT 섹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1기 때도 이제 누가 재밌게 표현하기로는 이제 미국이 중국의 멱살잡이를 시작했다는 그런 표현 썼는데 그 표현 딱 맞는 것 같고요. 1기 때보다 오히려 기술 경쟁 구도가 2기 들어오면서 더 확실하게 보이게 뚜렷해졌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많이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7가지 공약 중에 이제 세금 감면 부분이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의 호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 관련 기술 섹터도 이제 주로 앞에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거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계속 걸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저 사실 이게 좀 크다 보는데 H-1B라는 비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 이제 필요한 어떤 인재들에 대해서 이제 해외에서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특히 구글이나 이런 데는 인도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데리고 오고 실제 저도 이제 금융계통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나 다른 나라 쪽에서 이제 급하게 인력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스카우트 해온 경우에. 그때 그런 분들에게 보통 H-1B라는 그런 비자를 내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트럼프가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좀 이런 구글 같은 기업들이 큰일 났네. 우리 인재를 영입해오기 어려운데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정확한 얘기를 했죠. 나 이거 되게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요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사라지면서 오히려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H-1B에 대한 비자를 많이 받는 아마존이나 아니면 구글 같은 기업들한테 좀 호재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최근에 이제 미국 내 전기차 인프라나 아니면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투자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IT 기업 CEO가 이번에 취임식에 기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내 기업들한테는 기부를 받았는데 해외 기업한테 기부를 안 받은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부하고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최측근들을 최근에 이사회로 선임을 하려고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메타의 저커버그 CEO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놓고 진행되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로비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익 추구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IT 쪽은 어쨌든지 간에 좋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 섹터가 있습니다. 금융 섹터 아시겠지만
일단은 미국의 대부분 투자은행들이 뭐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렇게 뭐 주식 매수 매도해서 그런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보다는 M&A 쪽이나 이쪽 IB 쪽 수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에 진짜 하기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풀리면서 사실은 이제 좀 많이 좋은 어떤 시장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잘 아시겠지만 금융 규제 완화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는 그때 이후에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되게 많은 은행들이 뭐 사업하려면 좀 되게 많이 힘든 상황을 겪었었는데 규제안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트럼프가 1기 정권 때 일단 중소규모의 은행에 대해서는 이제 이 법안을 이제 철폐하는 그런 걸 진행했고, 아마 이 법안이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호재성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세율을 지난번에 35에서 21%로 떨어뜨린 거, 이번에도 아마 기업들이 좀 더 편하게 이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이고, 마지막으로 자본이득세 추가 인하입니다. 이거를 인하할 수 있으면 시사를 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금융 관련 계통 기업들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IPO나 M&A 같은 이런 활동들이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확실히 수익적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ETF는 뭐 XLF 같은 ETF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금융 섹터 XRF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헬스케어인데, 사실 헬스케어는 이게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가 이제 뉴욕 한복판에서 그때 이제 사고를 당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이게 사실 미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의료비 지출이 GDP 대비해서 17.3%예요. 1인당 거의 13,493달러면 이거 환전하면 22,000만 원 수준이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의료비로 지출되는 게 미국의 현실인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약값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었고, 이에 맞춰서 이제 PBM이라고 있는데, 이게 처방급여 관리 업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규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약값 인하나 중국 이외의 어떤 생산만 공급에 대한 어떤 다변화, 이것도 이제 트럼프가 밀어붙였기 때문에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가요? IT, 금융,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이 네, 맞습니다. 긍정적이라는 것. 네, 맞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같은 경우 좀 짚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아시겠지만 바이오시밀러나 아니면 이제 위탁 개발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블록버스터 기업에 대한 제약에 대한 어떤 특허 만료가 올해 내년 쭉쭉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정말 이제 물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IT, 금융, 헬스케어 요거 계속 이제 주목해서 보시죠. 이번에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 섹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보호 무역주의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대중 규제 움직임이 심화될 경우에 일부 반사이익도 발생할 가능성 있다. 이런 뭐 평가도 나옵니다. 김영재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보통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메모리 가격 수준을 보고 이제 평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올해 상반기 전망이 지금 AI 항을 제외하고는 범용 메모리의 경우 PC와 스마트폰 같은 IT 세트 수요의 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또 고객사의 재고 축소 활동이 좀 더 지속되면서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비수익이 나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공급 증대로 인해서 메모리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부진한 업황은 좀 이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H100과 같은 AI 반도체 수요가 될 건데요. 진짜 올 연초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구축에 800억 달러 투자하는 등 기존 IT AI 인프라 투자는 뭐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최근 실적을 발표한 TSMC가 올해 AI 가속기 관련 매출이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점을 보아서는 AI 반도체 투자 피크까지는 좀 더 시간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결국 뭐 대중국 수출 규제라든지 관세 부과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 관련 규제 영향은 국내 기업에서 볼 때는 긍정과 좀 부정이 혼재한 그런 것이 좀 있는데, 일단 메모리 미세 공정에서의 기술 차이 격차를 좀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향후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점이라는 것인데, 그렇지만 기업들의 수익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이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수익성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업황이 AI 반도체만 업사이클이라는 점에서 올해도 AI 관련 매출 비중이 크냐 적냐에 따라서
개별 기업의 실적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부진한 레거시 업황 그리고 어떤 중국 기업들의 어떤 생산 증가 이슈는 이미 작년 하반기에 많이 이제 주가에 선반영되었을 것으로 일단 볼 수 있는데 올해 하반기 예상되는 레거시 업황의 어떤 업황 개선 그런 점이 현 시점에서는 주가에 서서히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HBM 관련 매출 증가가 예상되거나 아니면 이익 증가 가시성이 높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 웨이퍼 국소 부위만 급격히 온도를 올리는 레이저 어닐링에 특화된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이라든지 HBM용 신규 테스터 장비인 큐브 프로버 개발에 성공한 테크윙 정도가 최근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정도도 좀 괜찮은 종목이 아니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HBM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소부장주 이오테크닉스와 테크윙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하나만 꼽자면 토픽을 꼽는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근데 반도체 전체로 탑픽을 뽑는다면 아무래도 뭐 설명이 상당히 지금 가능한 SK 하이닉스를 꼽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올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HBM 매출 비중이 디램 내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메모리 공급사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실적 안정성이 가장 높다라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 외에도 ASIC 반도체 고객향으로 HBM 판매를 확대해서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고객 다변에 따른 수익성 방어도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외국인과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전략은 일단 저는 20만 원 미만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25만 원 이상 수준에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반도체 투자 전략은 결국에는 AI로 귀결되고 그런 만큼 HBM 매출이 증가하는 소부장주도 주목해 볼 만하지만 전체적인 반도체주 탑픽은 역시 SK 하이닉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 불확실성이 커진 자동차 업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관세 인상, 미국 우선주의 확대로 자동차 업계는 긴장 모드인데요. 전일 현대차 전기차 3개 모델이 미국 보조금 명단에서 2주 만에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기부도 하고 만찬에도 참석하고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어제 나왔던 그 악재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죠. 일단 현대하고 제네시스에 대해서는 일단 IRA 보조금이 당분간 지급이 지연된다. 이거 앞으로 뭐 중단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아에 대해서는 계속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어제 신문 기사에 나왔죠. 물론 뭐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뭐냐면요. 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부 배터리사가 미국 내에서 50.1%를 생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예컨대 뭐 중국이나 어디에서 수입한 걸 사용했다. 그런 차종들은 우리는 IRA 보조금 줄 수 없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에는 충분히 그건 해결이 되지 않겠냐. 이거는 현대차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그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이 있죠. 도전과 응전. 저는 주식시장에서 기업을 볼 때 준비가 된 기업과 준비가 덜 된 기업으로 분류하는데요. 저는 현대 기아차는 준비가 된 기업으로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현대차는 미국의 엘라바마주에 있는 몽고메리시의 공장이 있죠. 또 기아는 어디 있죠? 조지아주의 웨스트포인트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엘라바마는 39만 대 그리고 기아의 조지아 공장은 30만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미국 직원들이 미국에서 만든 철강을 가지고 미국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 영업 판매원이 자동차를 판다면 그 회사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미국 자동차 회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취임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출범이 자동차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압박을 줄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능히 그걸 극복할 수가 있다. 작년까지 미국 내 안에 자동차 판매 비율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위가 GM, 제너럴 모터스고요. 2위가 토요타, 3위가 포드, 그리고 4위가 우리 현대 기아차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머지않아서 3년 내지 5년 내로 4위 포드를 잡고 미국 내 생산,
그리고 판매 3위로 등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이제 이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준비됐다는 얘기냐? 이미 현대 기아차는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하고 현지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갖췄기 때문에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영업 전략, 투자 전략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타픽을 잡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현대를 잡을까 기아 잡을까. 그래서 결정은 저는 현대차를 잡고 또 한쪽의 타픽주는 저는 현대 모비스를 관심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대 모비스는 전부 아시는 것처럼 현대와 기아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든가 무슨 그 관련된 애프터 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하고 현대 모비스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나쁘다.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기아 조지아 공장에는 현대 모비스 조립 공장이 같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현대차하고 현대 모비스를 자동차 업종에 금년에 탑픽주로 잡고 싶고요. 매매 전략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종가로 현대차는 20만 8천 원, 현대 모비스는 24만 4천 원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20만 원대 초반에는 비중을 늘리시고 20만 원대 후반에는 비중을 좀 줄이시라.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오죠. 현대차는 지금 매수, 즉 그 비중을 늘릴 국면이고 현대 모비스는 좀 아쉽지만 아직은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계와 마찬가지로 리스크, 그게 직면하고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업계 얘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IRA 요거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만큼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최근에 특히 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많이 뛰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투자 전망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화진 과장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관계 장관 회의나 2차 전지 TF를 통해서 정책 자금 지원이나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도 나오면서 물론 어제 한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2022년도 그 당시 10월 달 그때 리튬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당시 톤당 대략 55만 위안이었습니다. 지금 가격은 톤당 7만 8천 위안. 그러니까 적어도 한 9분의 1 정도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고 최저점이 한 7만 5천 위안 정도입니다. 물론 최근에 리튬 가격이 소폭 정도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있고 특히나 에코프로 BM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고객사가 이제 SK온과 삼성 SDI죠. 물론 현대차 그룹도 올해 판매량 성장 목표를 0.8% 굉장히 플랫하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도 물론 아직까지 가동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2023년 정도에 한 90% 가동률이었다가 지금 거의 50% 수준인 상황에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리튬 가격이 빠르게 올라오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에코프로 BM 2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에코프로 EM, BM 비율로 해가지고 삼성 SDI가 80%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실질적인 대한 부분은 조금 참고할 필요는 있고 물론 LG 엔솔도 이번에 GM발 재고 물량들이 아직까지 많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제도 LG화학도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던 부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일단 어차피 시장에서는 이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어제 에너지 비상사태가 나왔던 이제 트럼프발 이슈도 물론 이미 1년 전, 2년 전부터 시장은 아마 이걸 감안해서 일단 선반영돼서 주가는 좀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한 건 그러면은 이제 석유랑 가스와 관련된 인센티브도 없애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전기차와 내연기관과 같이 이제 붙자라는 의미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BYD도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좀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수적인 관점이기는 한데 물론 이거는 대부분이 우리가 1년 동안 그동안 주가가 빠지면서 시장이 다 예상했던 바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쉐보론이나 이제 엑슨모빌과 같은 회사들도 어제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증산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향후의 유가의 반영에 따라서 전기차 수요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그동안 이제
JP모건의 아담 조나스도 얘기를 해왔던 거는 우리나라가 2026년부터는 전기차 이제 충전 인프라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클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한 게 내년 정도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리튬 가격의 상승이나 아니면은 전기차 수요가 유의미하게 이제 올라오는 방향을 좀 봤을 때 그때 좀 2차 전지를 좀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가의 악재는 일단 선반영이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중요한 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인데 그게 내년 정도 조금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적어도 일단 에코프로비움 2분기는 저는 아닐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감안했을 때 물론 주가적인 측면은 물론 만약에 하반기에 흑자 전환을 한다고 하면 주가는 어느 정도 빨리 움직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반응이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아마 이런 트럼프 정책 관련해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전기차 수요에 대한 지연 이슈와 함께 이제 밸류에이션 산정해서 아마 리포트가 하나둘씩 이제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이제 언제 반등이 빠르게 나온지 여부가 그 시기란 정도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2차 전지주 업황이 추세적인 반등은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좀 지켜봐야 할 2차 전지주 토픽을 꼽아주신다면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이제 선도하는 거는 일단은 일론 머스크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주니퍼 Y 모델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조전자 재료 같은 경우 이제 실리콘 음극재 지금 주니퍼 Y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파나소닉이랑 LG 엔솔입니다. 이 두 회사의 실리콘 음극재를 납품하고 있는 게 대조전자 재료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올해 2분기 때 출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빠르게 먼저 대조전자 재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투자 전략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체크해보고 오시죠. 박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국내외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증권가는 오늘 어떤 종목 주목했을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를 리포트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K뷰티 안에서는 올해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코스맥스, 조선주 중에서는 FLNG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목표가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향 의견으로는 어제 민관 비상대책 태스크포스를 꾸리며 상승했던 2차 전지주에 대한 리포트 나왔는데요. 단기적인 상황이 어렵다면서도 믿는 구석이 있다고 평가한 만큼 올해 상저하고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HD 현대 일렉트릭 보고서부터 살펴볼까요? 어제 주가도 투자자분들의 기분도 롤러코스터를 탔을 것 같습니다. 캐파 증설에 나선다는 소식에 어제 상승 출발을 했다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4분기 실적에 8% 가까이 하락폭 키웠는데요. 북미 고객사 요청에 따른 납품 2월로 매출 8,157억 원, 영업이익은 1,663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오늘 6개 증권사가 관련 리포트를 발행한 가운데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연초에 제시된 매출과 신규 수주 목표는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로 초과 달성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고요.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연간 수주 목표치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국내외 증설 효과도 반영될 예정이라며 이번에 결정된 추가 증설까지 감안하면 외형 확장 기조 장기간 이어지리라 전망했습니다. 부진은 잠시 이럴 때 담아야 한다는 증권가 리포트 나온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다음으로 하이브 리포트도 확인해 볼까요? 트럼프발 관세 무풍지대로 평가받는 엔터주, 다올투자증권은 엔터 사업의 최선호주로 하이브를 제시하면서 목표가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3개 팀의 신인들이 데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P 포트폴리오 확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성장 동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또 올해 6월이죠. BTS 모든 멤버들이 전역한다며 4분기에 화양연화 10주년 앨범 판매 추정되고 내년 월드 투어로 콘서트와 MD 매출 1조 원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성공 DNA를 기반으로 주가도 봄날 맞이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모간 스탠리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리포트를 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는 13만 5천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삼성전자 목표가는 8만 2천 원에서 5만 2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삼성전자 하향 리포트가 또 나왔네요. 오늘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 김영재 이사와 함께 개장 전 체크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제재 심의를 열어서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점유 1위인 업비트 제재 수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가상화폐 관련주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 블랙야크 INC가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하게 되는데 스펙 주주 물량이 302만 주만 지금 유통 가능하게 되어서 최소 한 달 동안 품절주로서 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시간의 특징주로는 경영권 분쟁이 복구가 되었다는 소식에 TA항공 관련주가 일제히 상한가 기록했고 그리고 보안주와 가상화폐 관련주가 상승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